외교처럼 들리는 정치인들의 언어, 불가사의해 보이는 정치 현상들을 평범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드리는 먹을 토론. 한 주간 있었던 핫 정치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 먹을을 위한 오늘의 가이드 네 분.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송영훈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했는데 이제 그 원래 최근에 핫 이슈가 민주당이었거든요. 저 전당대회 때문에. 아, 역시 국민의힘은 그냥 있진 않아요. 아, 그렇죠. 아이템을 만들어 줍니다. 예. 어제 아침에 저희에게 소중한 먹거리를 주셨어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방금 전에 우재준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도 저희가 들으셨겠지만, 아, 이거 어제 우재준 최고위원도 지도부 총사퇴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대한과 미래에서 25명이 저 장동혁 대표 사퇴,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했어요. 이거 사전에 뭔가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물론 우재준 최고위원도 대한과 미래 소속이거든요. 적잖은 교감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저께 저랑 만났던 인사가 내일 아침에 뭐가 좀 있을 거야.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물어보니까 내일 아침이 되보면 알 거야라고 한 걸로 봐가지고는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보도 조강한 최고위원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당권파, 예. 이 당권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그 조광한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어린 놈의 베이비 그런 분위기고 절대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강한데 거기에서도 결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어린 놈의 베이비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조광한 최고위원이 지난 4월에 기자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한테? 예, 이제 비공개 질문한다고 본인 입장에서 비공개 최고위 때 무슨 되게 그 안에서 이제 좀 경론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격앙돼 있는 모습을 보고 그 한 젊은 기자가 다가가가지고 왜 그러시냐 하면서 이제 그 등을 이렇게 딱 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어린 놈의 베이비가 그 어른의 등을 만지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이게 얘기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된 적이 있는데 실화예요? 네, 이게 조금 이제 이 부분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 계속 청년 얘기하잖아요. 조광한 최고위원도 청년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자 30대고 우재준 최고위원도 30대잖아요. 그 30대를 대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인식이 이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광훈 최고위원 반론 있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기회를 드립니다. 온대의 귀한. 그래요? 예. 아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요. 예. 김 기자. 예. 집단 지성을 모아가지고 해결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아까 우재준 최고위원 얘기에 따르면은 대한가민의 25명에다가 또 친한계 몇 명에다가 또 권영세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사퇴하라는 사람 다 합치면 7, 80명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뭔가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취재한 것도 대다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이제 1년 뒤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장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과 미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주류 당권파에서는 일단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인식도 좀 있는데 모르죠.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의원총회가 소집이 되고 그게 주장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이제 최고위원 일부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최고위원 일부요? 네. 오. 수민 킴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최고위원. 네, 최고위원 사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위원이 김민수, 김재원, 신동욱, 양향자, 우재준. 제 이 순서는 장동혁 대표하고 가까운 순서에서 먼 순서로 했는데 과연 이 중에 얼마 사퇴할 수 있을까? 약간 중간에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이 있는데 근데 4명이 사퇴를 해야 돼요. 4명이죠.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물론이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좀 힘들어 보인다. 이 점에서는 어떤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활용한 사퇴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 의원총회인데 의원총회에서 점점 불어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침묵하고 있었던 의원들 또 있었던 건데 또 정점식 원내대표가 집단지성이라고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공감대가 더 커지거나 또 얘기를 안 했던 의원들도 예.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좀 의원총회에서의 압박 이런 그래요? 것들은 커지는데 근데 의원총회에서 또 대표를 어떤 권한을 갖고 권한은 없지. 퇴진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결국에 저는 예상되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늘 강조해왔던 거 당원의 지지를 받는 대표라는 점. 그러면 뭐 당원 재신임 투표라든지 이런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대결이 의원이라든지 간부 정당의 간부들은 다수가 좀 퇴진 쪽인데 예. 일선 당원에서는 당원은 어떤가? 또 그걸 반대하고 그러니까 당원 대 간부의 구도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3부 먹을 토론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송영원 변호사 일단은 지금 최고위 구성을 보면은 명백하게 사퇴해서 장 대표 사퇴를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소위 말하는 4명 사퇴하면 지도부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우재준 최고위원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왜냐면 오늘 저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지금 사퇴 안 하겠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뭐 대부분 이렇지 사퇴하겠습니다는 우재준 최고 한 명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당원 당규상으로는 당대표 임기도 2년이에요. 그런데 내년 8월? 새벽에 월드컵 개막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 못 가고 감독이 연임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물론 저는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꼭 16강 가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런데 자 어떤 감독이 월드컵 16강을 못 갔어요. 그런데 내 계약 기간이 내년 아시안컵까지 남아 있다 이러면서 아니 객관적 데이터를 봐라. 우리가 어떤 경기는 볼 점유율도 앞섰고 우리가 유효스팅이 많았던 경기도 있고 심지어 1승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연임하겠다. 이러면은 축구 팬들이 지지해 줍니까? 아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독이 계속 안 물러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축구 팬들이 이제 수석 코치들한테 물어봐요. 당신들도 같은 생각이냐? 잘했다고 생각하냐? 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감독이 피파에 재경기 청원을 해야 된다. 예. 어떻게 재경기를 할지를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된다. 예. 이러고 있으면 축구 팬들이 정말 기절초풍하죠. 어.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수석 코치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근데 딱 들어오는 비우기는 하는데 맹점이 하나 있어. 우리 클리스만 나갈 때는 자녀 면목을 조선해 못 되거든요. 근데 당 대표는 그럼 법인카드를 저기 자녀 임기 동안 쓰게 해줄게.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저 이동학 최고위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강성필 저 대변인은 본인이 장동혁 지키기 촉불행동 본부장인가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이동학 최고위원은 어떻습니까? 아니 좀 장동혁 대표는 가만히 보니까 좀 너무 재밌는 캐릭터 같아요. 어떤? 예,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도 본인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게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이질적이다? 네. 행동들이. 예. 왜냐하면 지금 안 맞아요. 싱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총을 열어가지고 재선거로 갑시다. 여러분 저에게 뭐 힘을 실어 주세요.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최고위에서도 총의를 모으는 과정도 없이 본인 혼자 거대한 배를 버리고 돛담배를 타고 가가지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안 맞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버틸 거냐 그 질문이시니까 저도 많이 버티지 못할 거라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다 했잖아요. 삼국지에서 어쨌든 본인 그 나머지 두 축은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의 이 집중 그리고 여론의 어떤 결집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일반 여론을 수렴한다기보다는 부정선거 쪽으로 지금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돛담배 타고 가가지고. 네, 그런 점에서 이 여론이 제가 볼 땐 쉽게 넓어지지 못할 거다. 확장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게 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도 본인이 원내대표가 됐지만 장동혁 대표 노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차기의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사람들의 노선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쪽 이 대선 주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영남 의원들이 많은데 이분들 중에 퍼스트 펭귄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이냐? 한동훈 복당 빨리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나중에 대선 주자가 되거나 그러면 공천권을 행사할 권한 그게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먼저 외치는 사람이 로열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들이 제가 볼 때는 우후죽순 나오면서 윗단도 결국 무너지게 될 거다. 장동혁 대표 오래 못 버팁니다. 결국 지금
장동혁 대표 오래 못 버틴다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본인이 안 움직이면 역시 뭐 지금 최고위원들 주사태도 쉽지 않아 보이고 현재까지는 결국 의원총회잖아요. 네. 역시 그럼 정점식 원내대표인데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얼핏 보면은 왠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왜? 일단은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요 절윤 결혼을 주도를 했었고 예. 장동혁 절윤 선언문. 네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오. 그거를 그리고 그 의원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들 중 하나도 이제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감을 의원들에게 적절하게 주지를 시켰거든요. 나 안 친해. 뭐. 네. 아, 절장을 했군요. 예,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성견 지명이 있었던 건데 거기다가 하나 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이게 선거 전에 이제 어느 선거?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시점쯤 해서 이제 절윤 결혼부터 해갖고 이제 상임선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쯤 해서 어떤 자리에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당신 이러다가 제2의 윤석열이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 좀 더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고 하고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한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신의 리더십이 무너졌다라는 취지로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걸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했고 그게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에서 이제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제2의 윤석열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어쨌든 끝은 안 좋을 거다 이건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별로 비슷하진 않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고 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탄핵이 되고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끝이 안 좋다 이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점식 의원도 막 곰곰이 생각을 해서 딱 들어맞는 비유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땐 그건이다. 그건. 아 그건. 네, 욕설 없는 그건이다. 어. 너 윤석열처럼 예. 윤석열 또 이거 잘 나가던 사람도 망한다. 예. 뭐 이런 취지에서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게 좀 기분을 좀 나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는 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실 싶어요. 장 대표 반응 어떻답니까? 아니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네네 제가 싸웠나? 들은 거는 그렇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점점 이제 거리가 많이 멀어진 상황이고 같이 안 다니는 상황이 됐고 그 윤호개인 그리고 쪽에서 화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방선거 윤호개인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아야지 이렇게 얘기 되는 거 아닌가? 잘 드러나진 않는데 지방선거 때 그 지도부하고요 원내 지도부하고 보이지 않는 그 간극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어쩐지 그 얘기 들어서 그런가?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됐다고 발표하는 순간 장 대표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저 영상이 좀 돌아다녔는데 표정은 되게 하긴 뭐 요새 항상 굳어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월드컵 비유를 한 번만 더 하면은 당 대표는 국가대표팀 감독 같은 거고 원내 대표는 축협 전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팀이 16강을 가고 8강, 4강을 가면은 당연히 대표팀 감독의 발언권이 훨씬 더 세죠. 그리고 팀의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16강을 못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운명은 축협 전무와 축협 이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투표라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인 거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 장 대표는 제가 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둘 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불가능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 뭐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다 거부했었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예를 들면 이 재투표 문제를 수습하고 나서 물러나라라고 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총에서 총리를 모은다면 저는 결국은 비공개 투표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하나 패착이 있었던 게요. 이제 그 잠실 올림픽 공원 가서 이제 부정선거, 재선거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율사들이 많잖아요. 전면적인 재선거가 안 된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자체가 부장판사 출신인데. 네, 그리고 원하지를 않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을 든 거를 보고 의원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 오히려. 예,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주장하면 이거 그 법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 완전히 딱 막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빨리 물러나야 이거를 제도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의 네.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고 싶은데 왜 민주당이야 이거. 야, 자 이거 볼게요.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 보면 저 장철민 의원도 저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는 단결을 강조했다고 하고 원팀을 강조했다고 하고 당정청 원팀. 어때요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이동욱 최고위원 봤을 때 의원들의 분위기, 정청래 대표 연임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이제 연임을 한다 안 한다 이 얘기가 지금 없었잖아요. 근데 기류상 연임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당무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최고위라든가 아니면 뭐 저 중앙위라든가 중앙위는 아니죠. 다른 그 회의 체계가 돌아가면서 거기서 의결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 당직 선거를 만약에 다음에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결들이 일종의 의중이 들어가 있는 의결 아니냐라고 해서 공정성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뭐 나간다 안 나간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후에 나왔을 때 이 부분들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기저에 깔고 있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지금 당대표를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또 그만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는 예.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임한 사례가 일단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대표 때 한 번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원래 한 번 하고 물러나는 걸로 상정해 놨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예. 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정치 먹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친청입니까? 친석입니까? 친명입니까? 친명이죠. 친명은 알아도 친명. 예. 그러면 반청입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번 1기 예를 들면 1년 차에서 정청래 대표의 선명한 정치 역량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던 시기였다. 예. 그래서 좋은 역할을 했다. 네. 근데 이제 2년 차는 대통령께서 규정해 주신 대로 더 품 넓고 그릇을 더 크게 만들고 예.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일 때 달라야 된다라고 했었던 바로 그 캐릭터 예. 이게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당원들도 아마 그 점을 굉장히 유념 있게 아주 중요한 잣대로 생각할 것이고 예. 저 역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연임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연임을 하지 않는 게 저는 당의 분란이나 이런 것들을 소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근데 이동학 만약에 나와서 예.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예. 실제로 대통령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엄청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치유할 수 없는 내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평택 선거에 3차전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1차전은 제가 2월 달에 그 합당 논란이 있었고 예. 2차전이 평택인데 예. 그게 상당히 평택에서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고 예. 전국으로 다 해줘서 지지자들이 다 서로가 각자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완전히 대놓고 벌어지니까 저는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자, 아까 저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친명이고 친석인 거야. 반청. 그러니까 이제 친석은 아닌 것 같고요. 반청인 것 같습니다. 친명 반청. 네. 비청으로 하죠. 비청 정도로 하죠. 그러니까 일단 저 반청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기 뉴스 팩토리에서 섭외는 안 오겠네.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딱 이동학 뉴스 팩토리나 에브리 파이어 쇼에서도 안 오겠네. 이동학 최고위원의 에브리 파이어 발언 맞잖아. 반청복명 아닌가 싶습니다. 반청복명. 누구 이동학 최고요? 이동학 최고의 발언은 예. 좋네. 예.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의 국정이 성공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런 알겠습니다. 예. 반청 복명은 그 조선시대 때 그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 반청, 친명, 비청, 반청, 비청. 비청. 예. 비청 정도로. 예, 어쨌든 연임 저 하면 안 된다. 예. 예. 잘 하셨습니다. 일개년도에는. 일기는 잘생겨 이제 집에 가라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 지금. 다른 역할이 있으시니까. 알겠어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야 이거 뭐였지? 이거였잖아. 저기 정권은 국민은 정권은 짧다. 짧고. 예? 정권은 짧다. 요 발언 이런 거 보면 대통령한테 반기를 든 겁니까? 요 구절만 봤을 때는 예.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네, 요 구절만 보면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도 수차례 썼던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그 대상이 네. 그때는 그 정권이라고 했을 때는 정부가 아니고 정권이잖아요.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권의 핵심, 대통령이 당연히 핵심인데 예. 여당 대표도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요것만 봤을 때는 사전적 의미일 수도 있다. 그냥 예, 그냥
국민들의 의사를 중시하는. 예. 근데 요 구절 말고 다른 구절들이 뭐요? 예. 본인이 노사모 출신인 걸 강조를 아, 했거든요. 맞아. 이거는 일단 그 자체로 2002년 노사모라고 표현을 했어요. 2002년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후단협. 그렇죠. 후단협도 아니고 예. 아예 그냥 당적을 국민통합 21 정몽준 캠프 쪽으로 옮겨버렸죠. 그때를 하고 나서 이제 그때를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개파 보스의 공천 시대가 마감됐다.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어라는 함의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당원 그 1인 1표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예, 강화하겠다. 결국에는 저는 당원들이 결정한다. 그 국민은 영원하다 할 때 당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국민 안에. 예. 예, 그렇게 봤을 땐 저는 장동혁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청래 대표도 당원 주권론에 기대서 예. 승부를 펼친다. 이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아, 우리 전 답이 중요해요. 확실하게 든 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하게 근데 들었죠. 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예. 근데 정청래 대표의 기본 전략은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면 대결하진 않는다. 아, 그 대통령도 어떻게 우리가 더 대통령을 위하는 거야. 이게 아직까지는 정 대표 지지층의 논리거든요. 예. 예, 근데 김민석 총리한테는 지금 각을 확실히 세운 거예요. 아니, 예. 기자 입장에서는 정권은 짧다라는 말 자체를 정치인의 말을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때 이제 썼던 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선을 확실하게 그은 걸로 어떤 식으로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제 내가 그 이재명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식의 선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정청래 대표 발언 중에 야당이 야당다울 때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게 부부자자 군군 신신 요거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요? 보통 정치권에서 세 가지 주체를 얘기를 하면요. 여야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당무 개입을 하지 말아라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 정권은 짧다. 아니, 대통령 임기는 4년 있으면 끝이지만 민주당 정권은 더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건가 그러면? 아니 선전포고가 맞아요. 선전포고? 왜냐하면 이 말을 2025년 4월 4일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만 정청래 대표가 했던 게 아니고 2015년에도 했습니다. 15년 11월 16일인가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한창 그 백남기 농민 사건. 아니요.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한창 일어났을 때 그때도 그래요? 정청래 의원이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했던 이야기를 지금 현재 여당 대표의 신분에서 했다. 대통령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명청대전은요. 이미 지난번에 조국혁 신당과의 합당 국면에서 정청래 대표 측에 의한 일종의 진주만 공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선전포고는 뒤늦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 뭐요? 그 노사모 출신 그 발언도 사실은 굉장히 큰 정치적 함의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노사모 출신인 걸 강조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뭐였습니까? 정통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적통성은 노사모 출신이었던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2004년에 그렇게 해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됐을 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까지 행간에 그래요?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통들 얘기는 안 맞는 게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둘 다 정통들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거는? 네, 그래서 2002년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청래 대표가 어저께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15번인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이제 그 표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랑 완전히 각을 세우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동의를 하지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청와대 인사들은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청와대 인사들 정권은 짧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동학 최고위원은 이거 듣는 순간 어땠어요? 기분이 싸했습니까? 어디 감히 뭐 이런 거였어요? 아니면 옳은 말 했네 이런 거였어요? 저 정면 충돌이라고 생각했죠. 정면 충돌. 예. 이거 빠꾸 없구나. 빠꾸 없다. 예. 그래서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측면이 있는 그럼 거고. 무조건 나간다. 박지원 의원께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눈치를 채야 된다. 예. 대통령의 의중을 눈치채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정면 충돌하게 되면 예. 실제로 많이 흔들릴 거예요. 여당이.
그리고 그렇죠. 분열돼서 이게 누가 이겨도 예. 선열이 낭자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뭔가 지금까지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파열음들을 봉합해가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정말 목숨 걸고 치러야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는 거고 예. 근데 집권 2년 차인데 예. 여기에서 그렇게 큰 전쟁이 만약에 벌어지면 대통령 국정 동력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우려하는 당원들은 이게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벌어지는 건 벌어지는 건데 예. 그러면 선택을 어느 방향으로 할 때 이 그나마 좀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잣대가 되겠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요? 그 내란이란 게 말이에요. 우리만 하면 불안한데 저쪽도 하기 때문에 괜찮아. 예? 내란의 계절 뭐 이 동네는 뭐 내란 뭐 내란 내전 죄송합니다 내전 내전은 우리만 하면 안 좋은데 저쪽도 내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상시 내전 상태거든요. 항상 내전이야 여기는 언제 끝날지 몰라. 그죠? 예. 저 국민의힘 내전이랑 민주당 내전이랑 어디가 셉니까? 아이 그래도 여당의 내전이 그 파이가 크니까 그런가? 파이도 훨씬 크고요. 예. 그다음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면은 그 뉴스 밸류 자체는 여당이 큽니다. 아 뉴스 밸류 자체는 네. 예. 저 댁내 내전은 뉴스 밸류도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나 그 짧게 네. 저 차기 전당대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나온다고 치면 김민석 총리하고 짧게 이제 그 답만 먼저 들어보고 이 얘기는 계속 물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물을 때마다 답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금 이 시점에서 전당대회 연다 그럼 누구? 지금 바로요. 다음 주도 다음 주 바로. 네. 왜 바뀌니? 저는 사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우세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시간 근데 없어요, 당원 잠깐만. 구성이랑 지지층 구성이 같다는 보장이 없다. 예. 그 답. 못하네. 야, 어려워. 그 정도 어려워. 다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또 뭐야? 그래야지 여당이 깨지거든요. 자 답.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캐릭터를 정했잖아요. 넓은 그릇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 캐릭터에 알겠습니다. 딱 맞다. 송영길까지 예. 김도영 기자. 더해진다. 불출마를 엄청 압박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에. 그거 자체가 이제 알겠어요. 그 정청래 대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건데. 알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끝났어요. 안녕.